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오늘은 한겨울 계절 낚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하우스 낚시를 위해서 지금 하우스에 나와 봤습니다. 이 하우스 낚시터는 규모가 작고 많은 고기가 방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낚시가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면적에 많은 고기가 들어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 생기고, 또 많은 밑밥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개장하고 고기가 막 들어간 상태에서 또 바닥이 깨끗할 때 한 1개월 정도는 입질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해가 바뀌고 나면, 개장한 지 한 1개월 이상이 지나고 나면 입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또 이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외기 온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잘 나오고 또 하루는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특히나 손마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를 계속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하다 보니까 고기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약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질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하우스 낚시 전반에 대해서 하우스 낚시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 채비, 찌맞춤, 또 떡밥을 개는 방법, 또 집어하는 방법, 그런 하우스 낚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장비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근데 낚싯대는 특히나 하우스 낚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낚시터별로 허용되는 낚싯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2.2칸까지다 라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비터, 하우스도 자비터하고 손마터로 나눠지는데, 자비터는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가도 되는 것이고, 손마터는 손맛만 보고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비터 같은 경우는 고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비쌉니다. 보통 한 25,000원, 30,000원 정도 하고, 또 하우스는 손맛만 봐주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 그 저렴한 비용으로 손맛을 볼 수가 있는 경우인데, 손마터 같은 경우는 고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보통 낚싯대를 한 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펼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비터 같은 경우는 2대까지 대부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2대를 펼치는데, 대부분은 뭐 같은 길이 낚싯대를 펼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집어 범위를 함축시키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낚싯대는 이 낚시터별로 거의 길이가 제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수리에 있는 문어 낚시터 같은 경우는 3.6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대형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2칸 전후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우스 낚시를 위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처음으로 낚싯대를 구입하신다면 2칸대나 2.1칸, 2.2칸 정도를 쓰시면 웬만한 곳에 가면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5칸까지 가능한 곳이다 라고 하면, 낚시터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긴 대를 펼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짧은 대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하우스가 경사를 이루고 내려가다가 바닥에서 팽팽해지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닿는 게 보통 한 1.5칸 정도, 그 정도에서 경계선이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중간한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2.5칸대가 허용되는 낚시터에서 2칸대나 1.9칸대나 이런 중간대를 펼치는 것보다는 아예 최대로 2.9칸이라서 그 장애물 앞에, 중앙 폴대 앞에 바짝 붙이든지, 아니면은 바로 앞부분 경사면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낚싯대 부분은 자기가 주로 가는 낚시터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만약 처음 가는 곳이라면 한 번쯤 전화를 하셔서 몇 칸대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출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줄 부분인데요. 양어장이나 특히나 노지라 하더라도 손마터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가는 원줄이 좋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도 장애물이, 바닥 장애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원줄을 쓰셔야 좋은데, 카본줄에 익숙하신 분들은 카본줄을 쓰시되, 가능하면은 1.5호 이하로 가늘게 써주시는 게 좋고, 예민한 찌맞춤을 나중에
설명드리는 정밀지 맞춤을 하시기를 바란다면, 하실 생각이라면 모노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본줄은 줄이 가라앉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찌맞춤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가벼운 모노줄 한 1호 내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한 1.25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모노줄 같은 경우도 1호나 1.25 정도 되면 웬만한 그 붕어나 잉어를 걸어서는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줄을 매실 때 예를 들어서 노지에서 3칸대나 3.2칸을 쓰신다라고 하면 바람 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앞치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한 30cm 정도, 한 뼘 이상 짧게 매는 게 좋은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짧은 데를 주로 사용하고 또 바람도 없기 때문에 좀 길게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딱 세웠을 때 이 상태에서 낚싯대 끝하고 거의 혓납이 일치되게, 봉돌이 일치되게 이 정도로 하고, 그렇게 보면 채비 바늘까지 보면 낚싯대보다 길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는데, 요거는 투척하는 테크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나 자비터 같은 경우는 같은 길이의 낚싯대 2.5칸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앙폴대에 가까이 붙일수록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가능하면 줄도 자기가 투척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는 줄을 쓰시되, 원줄을 맬 때 손잡이, 최소한 손잡이 정도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길게 매는 게 다른 사람보다 찌를 조금 더 멀리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줄이나 바늘 같은 부분은 채비 부분에서, 또 찌 같은 경우는 찌 부분에서, 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낚시용 찌는 하우스 적은 공간과 또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작은 데를 사용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노지보다는 조금 부력도 좋고 길이도 적은 그런 찌가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력 같은 경우는 한 푼수로 따졌을 때 한 4푼에서 6푼, 보리봉돌 기준으로 한다면 1호 내지 2호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로 좁은 찌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한 40cm 전후가 좋습니다. 이 찌 부력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부력이 조금 크더라도 봉돌로 0점을 맞출 거니까 뭐 조금 고부력지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0점을 맞추면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 진공 상태가 아니고 물속에는 수압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력이 커지려면 몸통이 그만큼 커져야 되고, 몸통이 커지면 물이 잡고 있는 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점성 저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고기는 많지만 입질은 약합니다. 그런 곳에서 부력이 큰 찌는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길이도 마찬가지인데, 길이 같은 경우도 너무 길면 하우스는 이 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걸었다가 잘못 걸었을 때 떨치는 경우도 많은데, 고기를 떨쳐서 낚싯대가 위에 천장을 땅 때렸을 때 탑이 너무 길면 찌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우스에서 긴 찌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봉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호 내지 2호 정도 부력에 40cm 전후에 그 정도 찌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당사 찌 중에서 하우스 낚시에 적당한 찌들을 소개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하우스 전용 찌로 나온 무지개 찌가 있습니다. 지금은 3가지만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입니다. 무지개 색깔 다 넣어서, 그래서 그 이름이 무지개 찌이고, 요거는 4푼에 길이가 정확히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푼이면 보리봉돌 기준으로 1호 봉돌 정도 될 겁니다. 1호 봉돌도 좀 깎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좁은이고, 또 길이가 40cm로 짧기 때문에 하우스 전용으로 만든 그런 찌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좁은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올림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케미 꽂이가 있고 케미를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더 좁은일 경우에는 직립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입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올림 낚시로서 직립성이 보장이 되는 최저분인 한 4푼 정도로 택해서 하우스 낚시 아주 예민한 입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찌가 요 하우스 전용 무지개 찌가 되겠습니다. 요 외에 또 하우스에서 많이 쓰는 찌가
물방개찌입니다. 요 물방개찌인데 요 물방개는 우리 군계락찌 중에서도 이 자중 대비 부력, 아주 가벼운 백발살을 또 탈진을 해서 아주 소프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중 대비 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찌 자체 무게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부력은 좀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요 소자 같은 경우가 한 6푼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6푼이면 한 2호 봉도를 깎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되고, 길이는 이것도 역시 한 40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물방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이쪽 두 개, 색깔 두 개 있는 거, 요거는 카본 탑이고, 이쪽은 솔리드 탑으로 되어 있는 역광찌입니다. 역광찌는 아시다시피 역광, 빛이 투과가 돼서 해를 정면으로 볼 때도 잘 보이기 때문에 역광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예민성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마 요 일반 물방개 카본탑을 장착한 더 탑이 가늘고 탑 자체 카본이 가볍기 때문에 예민할 겁니다. 근데 하우스는 위에 천장이 있어서 파손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카본의 장점은, 첫째는 역광이 안 된다, 빛이 투과가 안 된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순간적인 충격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챔질을 하다가 낚싯대가 땅 부딪힌다든지 천장에 부딪혔을 때 탑이 부러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고가, 2만원, 하나에 2만원짜리 고가일지인데, 만약에 고기 몇 마리 잡고 천장에 부딪혀서 부러진다면 굉장히 아까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우스 전용찌는 오동나무로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격도 10,000원 정도로 저가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물방개이면서 이 역광찌는 빛이 투과된다는 장점 외에 카본보다, 이게 솔리드이기 때문에 견고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순간적인 충격에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설사 천장에 부딪히더라도 탑이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탑은 부러지지 않고, 만약 나간다면 몸통이 나가든지 연결 부위가 나갑니다. 그만큼 탑의 견고성은 굉장히 뛰어난 찌입니다. 그래서 예민도를 본다면 몸통과 다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탑만 다르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가벼운 소재인 카본이 더 예민하겠지만, 견고성이나 시인성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 솔리드 톱을 장착한 역광찌, 물방개 역광찌도 하우스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또 다른 하나가 같은 물방개이면서도 트위스트 물방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요 물방개들은 카본이 됐든 솔리드가 됐든 주야 겸용으로, 올림 낚시이기 때문에 주야 겸용으로 해서 낮에는 낮 케미를 꽂고 밤에는 밤 야간 케미를 꼽을 수 있도록 주야 겸용찌인데, 요거는 낮 전용찌입니다. 낮에만 사용하게. 근데 얘같이 대부분 요즘 하우스의 대부분이 서치가 켜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치가 켜져 있는 곳이라면 밤에도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서치가 대부분 없을 때 낮 전용으로 만든 건데, 지금은 대부분이 하우스 낚싯대가 서치가 있기 때문에 뭐 밤에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솔리드를 굵게 사용하면 시인성은 좋아지지만 예민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인성의 양면을 얇게 갈아냈습니다. 양쪽을 다 갈아냈는데, 그 상태에서 갈아낸 상태로 쓰면 이렇게 됐을 때 넓은 데를 볼 때는 잘 보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보일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요거를 꽈준 겁니다. 10회를 꽈습니다. 10회를 꽈서,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결국 솔리드 자체가 시인성이 좋고 역광이 잘 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고, 그런 또 솔리드는 견고성도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갈아냈기 때문에 예민성이 좋아졌고, 또 이걸 틀어줬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나 잘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찌 맞춤에 있어서도 케미를 기준으로 또는 케미 꽂이를 기준으로 찌를 다른 찌들은 맞추지만, 이거는 케미나 케미 꽂이가 없기 때문에 찌 탑을 기준으로 탑의 무게를 이용해서 찌 맞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일목 정도를 평균적으로 맞춥니다. 일목에 찌 맞춤을 해서 미늘 없는 작은 바늘을 쓸 경우에 약 3목 정도, 플러스 3목 정도를 내놓고 쓰면, 전체로 봤을 때 한 4목 정도를 내놓으면 좁다리 살짝 가라앉아서 바늘을 눌러주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찌맞춤도 케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찌탑의 무게로서
좁쌀을 눌러서 바닥 낚시 상태를 만드는 그런 찌인데, 요게 하우스에서 잘 보이고 또 위에 머리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솔리드이기 때문에 위에 부딪혀도 거의 이건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몸통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탑이 부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케미꽂이가 있는 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찌탑으로 그 찌맞춤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쇠링을 활용하든지 봉도를 깎든지 편납을 더 달든지 이런 식으로 찌맞춤을 조정하는데, 요거는 찌맞춤, 기존 찌맞춤을 딱 해놓고 예를 들어 산모구에 시작해서 입질이 안 좋다 또는 감탕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요보다 조금 마이너스 쪽으로 덜 내놓으면 좁쌀이 살짝 뜨는 거고, 이거를 더 안정적으로 찌맞춤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5목, 6목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찌탑을 더 내놓는 것만으로써 현장에서 얼마든지 찌맞춤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인성과 경고성, 그 다음에 찌맞춤 조정의 편리성 때문에 요즘은 하우스에서는 요 트위스트 물방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